자, 이번 시간 여러분 페이지 130페이지 볼까요? 자. 잠깐만 하면 개별식 급탕 방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급탕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별식과 중앙식. 자, 개별식은 여러분 세 가지, 중앙식은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자, 지금부터 요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그 특징을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나오는 게 자, 순간온수기죠. 자, 순간온수기. 자, 여러분 밑에 보면 뭔지 아시겠죠? 자, 이 순간온수기는 기본적으로 자, 뭐 우리가 순간적으로 물을 데펴서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요. 자, 어디에도 쓰냐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미용실이라든지 또는 뭐 이발소 이런 데도 쓰지만 여러분 가정용 가스 보일러가 있는 집은 저게 저절로 달려져 있죠. 안 달려 있어요? 몰라. 예. 여러분 난방을 안 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 따뜻한 쪽 물만 틀면 나와요, 안 나와요?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또 기름보일러는 자동적으로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얘 온수 온도는요. 자, 보통 60에서 70도씨 정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 소규모에 쓰지 못하는 거, 대규모에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용도에 써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자, 저탄 탕비기. 근데 여기서 이 저탕형이란 말뜻만 여러분 이해해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저탕이 뭔 뜻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여러분 지금 뜨겁다는 얘기 아셨죠? 뜨거운 것을 저장하는 형태라는 게 이게 저탕이에요. 왜 그런 표현을 쓸까? 여러분 순간온수기는 저장을 못합니다. 아셨죠? 저장 능력이 없다고요. 얘는 바로 여러분 그냥 보내서 뜨거운 건 보내만 주는 거지 저장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탕 탕비기는 잘 보실래요? 자, 이런 물통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일러에서 코일을 설치해요. 아셨죠? 코일. 자, 코일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게 가열 코일이 되는 거죠. 가열 코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열 코일 안으로 온수나 증기 또는요. 자, 이게 없으면 여러분 전기를 꽂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안으로 여러분 따뜻한 물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모든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찬물을 데펴줘요. 자, 이게 여러분 지금 저탕 탕비기 개념입니다. 자, 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빨리 나지만 얘는 끓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끓는 물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비등점에 자, 온수 취득이 가능하죠. 요게. 자, 두 번째. 그렇지만요, 얘는 절대 빨리는 안 끓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는 열 효율이 나빠요. 열을 효과적으로 생기는 비율이 작다고요. 그래서 주로 얘는요, 물을 요 통이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기숙사라든지 자, 그다음에 뭐 휴팅센터 이런 데도 여러분 쓰고 여러분 요즘 미용실도 이런 거 많이 쓰는 데 있어요. 아셨죠? 자,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자,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비동점에 온수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면 열 효율이 굉장히 나쁩니다. 아셨죠? 왜 열 효율이다? 여러분 열 효율이 뭔 뜻이에요? 열 효율. 뭐 효율이 좋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열 효율이 뭔 뜻이에요? 열을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열 효율이죠. 아, 이거 시설개론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국어 시간이 아니야. 자, 봐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온수를 갖다가 100도씨짜리 온수를 줬어. 그러면 열 효율이 좋다는 얘기는 뭔 뜻이냐면 이걸 다 뺏어가서 물을 만들면 열 효율이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자 뭐냐면
60도씨 얘는요 조금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자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장치 갖고 제가 60도로 막 계속 유지하라고 나와. 60도로 만들어라면 여러분 100도씨 갔으면 여러분 여기서 자 얘가 100도씨를 다 안 뺏어갈 거란 말이야. 아셨죠? 결론적으로 60도씨가 유지가 되면 뺏어가는 건 여러분 몇 도 뺏어가요? 60도만 뺏어가고 나머지 40도는 어때요? 그냥 그대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러니까 자 얘는요 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가 있죠. 걔 이름이 뭐예요?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해요. 아셨죠? 자동 온도 조절기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전기 장판 같은 거 전기 프라이팬 같은 거 그다음에 자 다리미 같은데 자동 온도 조절기가 있죠. 일정 온도 넘으면 저절로 끊어버리고 자 온도가 또 떨어지면 다시 붙여주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걸 여러분 영문으로 뭐라고 써요? 서머스탯. 그래서 서머스탯이라고 자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자 기수혼합식입니다. 여기서 기수는 뭔 뜻이 여러분 말 타는 사람이 기수 아니에요. 여기서 아셨죠? 여기는 여러분 기체 여기서 기체라고요. 여기서 기체는 수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증기와 여러분 물이 혼합되는 방식을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큰 물통에 자 여기서 보일러에서는요 무조건 자 수증기를 만드는 보일러예요. 자 증기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여러분 뭘 집어넣냐면 수증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물한테 수증기를 집어넣으니까 이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 여러분 수증기는 현열이에요 잠열이에요? 잠열이죠. 그 또 까먹었다 또 제가 여러분 현열해서 뭐하고 헌열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피 빼면 온수의 증기예요. 온수. 그래서 여러분 증기니까 무슨 열이에요? 잠열. 이렇게 공부를 언제 하시려고 모르겠다 이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봤다는 얘기야. 집에 가서 자꾸 좀 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민법하고 회계하고 치다 보니까 그렇죠. 시설계는 저것도 봐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차츰차츰 됩니다. 자 그래서 수증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을 주는데 문제는 수증기는 다시 못 돌아가. 자 봐요. 여러분 저탕형은 여기 있는 온수나 증기가 가열코일 안으로 해서 다시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얘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을 물한테 전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얘는요 열 효율이 모든 방식 중에 열 효율이 가장 좋죠.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이다. 자, 또 100%에 가깝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둘 다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만큼 열 효율이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금세 여러분 빨리 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액체 안에 기체가 들어가면 뽀글뽀글 시끄럽죠. 그래서 소음이 큽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솜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자, 제거하기 쓰는 게 바로 자, 스팀. 사일렌서를 써야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어요. 그 특징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걸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간온수기는 물이 그렇게 절대 안 뜨거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60에서 70도면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우리 화상 입을 수 있어요. 아셨죠? 그렇지 않아요? 보통 여러분 뜨거운 열탕이 여러분 몇 도예요? 43도 정도 되면 죽어라고 뜨겁죠. 60에 70도는 여러분 화상 입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닭은 못 잡죠? 닭 잡기는 물이잖아요. 닭털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혀. 얘는 잘못하면 반절만 여러분 뽑혀갖고 돌아다닐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이제 닭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왜 닭 잡아요? 비등점, 끓는 점에 온수를 얻을 수 있잖아.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열, 효율이 나쁜 게 문제죠. 자, 그런데요, 여기는 열 효율이 좋다? 아주 좋은데 대신에 뭐가 문제예요? 소음이 커서 문제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꾸 얘기를 만드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 얘기도 있고, 우리 교재 페이지 131페이지 개별식 급탕 방식의 장점이 있죠?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그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중앙식 급탕법입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32페이지. 자, 중앙식 급탕법은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여러분 직접 갈식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간접 갈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분리하면 되는데,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33페이지 두 가지 표가 있죠. 표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직접 갈식이 어떻게 하는 게 직접 갈식이고 간접 갈식이 어떻게 하는 게 간접 갈식인지 이게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그 다음에 항목들은요 거저먹어. 자, 그러면요 직접 갈식은 여러분 개념이 이거다. 여러분 솥단지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다가 여러분 밑에서 불 때, 자, 불 때면 이거 여러분 직접 갈식이에요. 이게 직접 갈식이라니까. 아셨죠? 자, 그럼 간접 갈식은 자, 물통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보일러에서 자, 가열 코일 안에 여러분 열매를 줘서 이 물을 데피는 방식, 이게 바로 뭐였어요? 간접 갈식. 근데 사실 이게 빨리 머릿속에 안 다왔는다? 안 다가와. 또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여러분 전부 다 아실 거예요. 간접 갈식. 요즘엔 여러분 진짜 우리 따뜻한 물 얻기 쉽죠? 저 초등학교 때는 물론이고, 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겨울철 되면 여러분 지금 따뜻한 물 겨우 어떻게 얻었어요? 끓여서. 주로 여러분 연탄 아궁 위에다가 알루미늄 놓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썼죠. 근데 문제는 집안에 여러분 형제가 조금 있으면 나눠 쓰기가 곤란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름에는 여러분 지금 따뜻한 물 피웠지만 겨울철 이렇게 추워지면 이제 이게 문제라. 저도 바로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누님은 꼭 아침마다 머리 감어. 아침마다 머리를 감는다고요. 근데 문제는 여성분이 이제 여자가 머리를 감고 나면 저한테 올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본인도 모자랐을 거야.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요? 모자랐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 모자랐어.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어때요? 맨날 찬물이야. 완전히 차갑진 않지만 그래도 짜증나는 찬물이야. 그러니까 이제 눈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워. 자,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만 해도 빨간 고무 다라이 그 빨간색 통에다가 여기에 뚜껑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호수가 달렸는데
자, 요렇게 생긴 걸 갖다가 어디에 하냐면 여러분 연탄 보일러 아궁이 위에다 얘를 올려놔. 그 다음에 여기다 물을 채우고 있으면요. 자, 얘는 여러분 대류작용위에서 자, 뜨거운 물 여러분 위로 가고 찬물은 밑으로 가는 요 대류작용에서 여기서 여러분 여기 물을 데펴주는 거죠. 이거 보셨어요? 있었어. 지금도 여러분 있어. 인터넷에 여러분 연탄 온수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거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거죠. 이거 퍼다 쓰면 되죠. 혹시 없었어요? 이거 아시죠? 아신다는 얘기야, 만다는 얘기야. 몰라요? 뭘 그런 게 있었어요? 없을 게 없죠. 있었지. 있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왜 그러면 저만 이상한 거 보고 다니냐고. 그러면 있었다고.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 같은 개념이야. 이거하고 이거 같은 개념이라고 하셨죠? 예. 아 진짜 힘들다. 그러면 이제 저걸 생각하시고 요걸 생각하시면 여러분 얘기가 이제 쉬워져요. 자 갑니다. 보일러. 자 이건 보일러 설치됐어요. 직접 가이식은요 급탕용 보일러 한 대, 난방용 한 대. 총 몇 대가 필요하냐면 2대가 필요해요. 몇 대 필요하다고요? 2대.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솥단지에다 여러분 밥하고 국하고 같이 해요? 따로따로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멍멍이가 먹는 밥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급탕용 한 대, 난방용 한 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지만요. 잠깐 보자고요. 간접가이식은요.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얻는 물은 급탕용이에요? 난방용이에요? 여기서 얻는 물은 급탕용이에요? 난방용이에요? 이게 급탕용이라고. 자, 근데 얻는 물은 여기에서 열은 지금 어디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연탄 보일러. 그러면 연탄 보일러는 급탕용이에요? 난방용이에요? 연탄 보일러 뗀다는 얘기는 난방 아닌가요? 이게 난방용이라고. 결론은 간접가이식은요 난방용 보일러가 얘가 한 대만 있으면 돼. 그럼 뭐도 급탕이 겸용이 돼. 급탕을 같이 쓸 수 있다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이거?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 이걸 그림을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게 저절로 나오는데 이걸 모르면 이게 왜 그런지 몰라. 자, 그래서 여러분 간접가이식은 보일러 한 대만 있어도 되지만 직접가이식은 보일러 몇 대예요? 2대가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 자 보일러의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직접가이식에 여러분 밥을 하면 여러분 여기에 누룽지 눌어야 안 눌어요? 누룽지 눌죠? 그게 스케일이야. 그래서 스케일 발생이 어때요? 잘생기죠? 크다, 많다. 얘는 상대적으로 스케일이 작아요. 자, 보일러의 압력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기에 물을 끓이면 많이 끓여질까요? 적게 끓여질까요? 적게 끓여져. 자, 그러면 요걸 누가 같이 지금 쓰고 있어. 그러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제 썼으니까 여기다 찬물을 부어놓고 빨리 또 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화력을 세게 할래요? 화력을 적게 할래요? 왜 세게 해요? 그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보일러 압력은 크게 할래요? 적게 할래요? 당연히 크게 해야 되는 거지. 크게 그래야 화력이 세질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빨리빨리 물을 데필 거 아닙니까?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면 얘는요 여러분 특별한 게 없죠. 무슨 작용이에요? 대류작용이야. 대류작용이니까 여러분 보일러 압력도 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순환을 하니까. 그래서 자, 보일러 압력은 작아도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이건 고압용이고 이건 저압용이 되는 거죠.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다음에 건물의 규모입니다. 건물의 규모. 우리 교재는 맨 밑에 있네. 자, 봐요. 여러분, 요 솥단지에 물을 끓이면 양이 많아요, 적어요? 적으니까 대규모에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집 정도 조그마한 집에 그 용도로 써야 되는 거지. 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규모에 써요. 얘는 대규모에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른 게 가열 코일. 여기는 가열 코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코일 없죠? 없다고. 여기서 코일이 있는 거죠? 여기도 이 안쪽에 코일이 있어요. 아셨죠? 이 안쪽에 코일이 있습니다. 아셨죠? 이 안쪽에 코일이 이렇게 있어서 지나가. 자, 여기가 필요 있어. 자, 그 다음에 열 효율입니다. 열 효율이 좋을수록 빨리 끓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여러분 누가 더 빨리 끓어요? 직접 가열식이. 그래서 열 효율이 얘가 좋은 거죠. 이게 나쁜 거고. 어려운 거 없어요. 아셨죠? 이 그림이 여러분 이 그림을 제발 옆에다 그려 놓으셔야 돼. 이 그림이 안 그려지면 나중에 이게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아셨죠? 그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페이지 134페이지. 저 그림이 직접 가이시고 저 그림이 저 밑에 게 간접 가이색이에요. 어떻게 알겠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페이지 136페이지. 자, 급탕 배관 방식입니다. 여러분 급탕 할 거 많죠? 아직 멀었어. 네. 자, 급탕의 배관 방식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여기서 세 가지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단관식. 두 번째, 복관식. 세 번째, 역환수 방식, 리버스 리턴. 요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요게 여러분 전부 다 시험 문제 각각 나왔으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 그럼 여기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여기도 나왔어요. 아셨죠? 여기 다 나왔어 시험 문제. 안 나온 거 안 해요. 아셨죠? 자, 갑니다. 첫 번째, 이게 단관식. 다른 말로 일관식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자, 무슨 개념이 되냐면 보실래요? 자, 여기가 따뜻한 물이 나온 수도꼭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보일러가 여기 있어.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있던 상관없는 거예요. 아셨죠? 관이 몇 개요? 관이 몇 개요? 요거 두 개로 가면 안 돼요. 여기는 2층이지 여러분. 두 개로 가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럼 63층면요. 63건씩 이렇게 할래요? 아니라고. 자, 왜 한 개냐? 요렇게. 자, 공급관, 급탕, 공급관 하나만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일관식, 단관식이라고 얘기하죠.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도 지금 일관식, 단관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얘는 대규모에 쓰면 안 돼요. 소규모 건물에 씁니다. 자, 일관식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가스 보일러를 개별적으로 쓰는 방식은 여러분 전부 다 일관식이에요. 근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왜 내 아파트에 쓰는데, 내가 아파트 사는데 왜 소규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대규모 아니에요? 아파트에 사는데? 그럼 제가 얘기를 합니다. 대답이. 그러면 거기 있는 보일러 하나 가지고 그 집에 있는 보일러 갖고 전체 같이 써요? 나만 써요? 그러니까 소규모야. 아, 그건 또 무슨 분위기야. 이거 얘기 안 했으면 또 큰일 날 뻔했네. 제 말 이해되셨죠? 나만 쓰니까 소규모야. 내가 아파트 산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니잖아. 다 쓰면 대규모가 돼. 내 보일러 가지고. 근데 나만 쓰니까 뭐예요? 소규모.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아셨죠? 대부분 그래. 아파트 사는데 뭔 대규모. 이 소규모. 이렇게 하면 안 돼. 개념이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얘는요. 자, 여기서부터 요 길이 제한을 둬야 돼요. 몇 메타라요? 자, 이 벽안에게는 여러분 15m 이내로 제한을 둡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단관식은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 내가 물을 틀었을 때 따뜻한 물이 바로 안 나오는 거죠. 온수가 곧바로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얘가 보일러가 여러분 예열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일러가 자 예열이 되면 따뜻한 물을 공급해도 여기 안에 찬물이 다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다 빠져나와도 또 배관 내부도 예열이 돼야 비로소 따뜻한 물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조건을 둬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너무 길면 안 됩니다. 몇 메타요? 자, 15m 이내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6번에 나와 있죠. 좋은 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언제 어느든 쓸 수 있는 방식이죠. 자, 두 번째. 자, 이걸 여러분 우리 교재는 뭐라고 썼죠? 순환식. 저도 몰라요. 순환식으로 시험이 나올지 아니면 이걸 이관식으로 나올지 또 다른 말로 복관식으로 표현이 나올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이게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급탕전입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가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공급해요. 자, 공급했는데 얘가 안 써. 그러면 다시 돌아 나오는 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빨간색 관 이름이 뭐였죠? 급탕 공급관이죠. 그 파란색 관은 다시 돌아 나오는 관. 얘가 이름이 급탕.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 복귀관이에요. 복귀. 다른 말로 급탕. 자, 반탕관 또는요 환탕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도 어떤 걸 쓸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건 요겁니다. 아셨죠? 다 같아요. 이렇게 공급하는 관이 있고 다시 돌아 나오는 관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는 여러분 순환식. 언제 쓸지 모르니까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지역난방, 여러분 아파트가 지역난방이면 이 방식을 써요. 지역난방은 이 방식 쓴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건물도 여러분 언제 쓸지 모르니까 요 순환식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주로 대규모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대규모에 써요. 자, 두 번째. 자, 이 방식은 자, 이 길이가 몇 메타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요 길이, 여기서부터 요 다시 돌아오는 길이 이게 몇백 메타, 몇 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굉장히 길어. 그래서 이건 15m라는 표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문제는 이 방식은요
손실이 굉장히 커요. 왜 열 손실이 클까요? 길면 길수록 가면서 배관에서 열이 잘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열 손실이 큽니다. 자, 세 번째. 결론 여러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죠. 온수가 곧바로 나와서 이 방식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절대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순환식.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순환식으로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관식이든 복관식이든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관식과 일관식도. 자, 이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이 순환식이에요. 아셨죠? 이관식이라고. 이관식에서 우리가 자 배워야 될 내용 중에 또 하나의 배관 방식이 있는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면서 어려운 얘기도 안 해요. 자, 이게 어디 있냐면 페이지 139페이지 세 번째 리버스 리턴이 있죠. 자, 리버스 리턴 방식이에요. 여러분 저기에서 배웠던 일관식과 자 순환식이 나중에 급탕에서 나옵니다. 똑같아요. 또 어디까지 리버스 리턴까지 똑같이 급탕과 난방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자 리버스 리턴 이걸 다룰 역환수 방식이라고 하죠. 얘도 백원법입니다. 아셨죠? 근데 이 리버스 리턴 자 역환수 방식은 단관식에서 못 써요. 자 어디에요? 여러분 이관식에서 사용되는 거죠. 자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리버스 리턴 역환수 방식은 도대체 뭐가 차이점이 일반적인 거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먼저 비교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반적 자 배관 방식 있죠. 역환수가 아니라 일반 보통 환수 방식이에요. 자 이게 A동이 있어요. B동이 있고 C동이 있어요. 자, 얘가 여러분 보일러실 또는 기계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급할 거예요. 이게 지금 빨간 게 여러분 공급관이에요. 공급관. 자, 노란 게 다시 돌아서 나오는 관이에요. 자, 지금 공급하는 관이 있고 다시 돌아오는 관이 있으니까 여러분 순환식, 이관식, 복관식이 되는 거죠. 얘는 이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A동에서 여러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자, 다시 나오는 관은 이렇게 연결되고 자, B동도 나오는 관이 다시 돌아서 나오는 관이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여러분 전체 순환 배관의 길이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쓰자고요. 자, A동은요, 이렇게 해서 다시 보일러로 들어가는 거고, B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C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A동과 C동이 있을 때 A동이 순환 길이가 짧고, 자, C동이 순환 길이가, 배관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요, 빨대가 있어. 빨대로 제가 미는데, 빨대가 작으면 훅 하면 금방 잘 밀어져 나갈 거예요. 근데 빨대가 끼면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힘으로 밀 때 펌프가 여러분 여기서 펌프가 밀 거 아니냐고요. 설마 직원들이 밀 건 아니잖아. 펌프가 밀 때 어느 쪽으로 그러면 공급이 더 많이 될까요? 그래 당연해. 그러면 A가 공급이 더 많이 된다는 얘기는요. A는 뜨거운 물이 더 여러분 잘 나와. 즉 여러분 온도도 더 안 낮은 상태에서 내려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60도로 공급하면 여기는 한 57도나 8도로 공급돼요. 근데 이제 여기 가면 여러분 몇 도요? 한 50도. 여기 가면 한 40도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A동에 여러분 온수 요금이 A동은 많이 나오고 B동은 C동은 적게 나와요? 아니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일반적인 배관은요,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온수를 갖다가 똑같이 공급을 못하는 거야. 제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C동에서 다 A동으로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생기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뭘로 바꿔야 돼요? 역환수 방식이에요. 다른 말로 리버스 리턴 방식이죠. 여러분 리버스 하면 여러분 뭐예요? 거꾸로라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 우리 한때 많이 썼던 게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다 돌아가면 거꾸로 돌아가면 오토 리버스 했을 때 그 리버스 여러분 우리 다 배웠던 거야. 알고 있던 거야. A동입니다. 자, B동. 자, C동이에요. 자, 얘가 보일러 또는 기계실이라고 칩시다. 자, 공급하는 건 똑같아져요. 자, 똑같아지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는 요 환수관이 또는 복귀관이 자, 여기까지는 갔죠. 근데 지금부터 달라져요.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요 거꾸로 가야지. 원래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배관을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 놓아. 자, 여기도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 놓죠. 잘 보세요. 그러면 A, B, C의 전체 환수의 길이, 배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A, B, C 이러다 보니까 전체 배관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배관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거기서 걸리는 압력도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펌프가 물을 밀었을 때 어때요? A, B, C동에 자, 온수가 비교적 공급이 골고루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역환수 방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역환수 방식은 여러분 배관의 길이가 더 짧아져요, 증가하는 거예요? 배관의 길이가 여러분 증가돼요. 자, 이게 증가가 되면 무슨 뜻이 있냐면 그만큼 열 손실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설비비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거죠. 목적. 온수를 골고루. 여러분 온수의 온도도 상관없습니다. 온도란 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셨죠? 자, 골고루 또는 균등히 공급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역환수 리버스 리턴입니다. 이게 나중에 난방 가면 또 나와요. 아셨죠? 급탕에 또 나오지만 난방에 또 나와. 즉 난방에 나오는 게 요거 당관식, 그 다음에 복관식, 그 다음에 역환수 방식. 자, 그런데요, 잠깐요. 여러분 리버스 리턴 역환수 방식 쓰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수를 여러분 골고루 균등히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수가 전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 양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온도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복관식을 쓰는 이유가 뭐였어요? 온수가 빨리 나와서 좋다고. 이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복관식을 쓰는 이유가 뭐였죠? 곧바로 나온다니까. 뭐에 비해서요? 단관식에 비해서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한참 걸리긴 걸려. 그렇지만 단관식보단 빨리 나와요. 그러면 리버스 리턴은요, 역환수 방식은 온수를 균등히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고, 이게 분명히 달라요. 이 두 개를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갑니다. 네.